드디어 오컬트의 장인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개봉했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과 사바 등을 제작하며 한국 영화계에서 오컬트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감독이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한국에서 오컬트 분위기를 잡아내는 건 진짜 장재현 감독님이 탑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영화가 중후반부를 지나 오컬트를 벗어나며 호불호가 갈릴만한 스토리가 진행되긴 하는데 여하튼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관객을 모으고 있는 영화 파묘. 오늘은 영화 파묘의 숨겨진 비하인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스토리 가볍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먼저 영화는 의뢰를 받고 미국 LA로 가게 되는 무당 화림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원인 모를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고 있는 한 집안. 이 집안의 특징은 바로 돈이 겁나 많다는 것.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화림은 이 기이한 현상을 묘바람이라 판단하고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화림은 이번 의뢰의 성공을 위해 40년 경력의 레전드 풍수사인 상덕과 대통령 염도 맞는다는 베테랑 장의사 연근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거액을 제안받은 네 사람. 하지만 알고 보니 박지용 조부의 묘는 악지 중의 악지.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결국 묘를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관이 열리게 되며 점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관이 열렸다니.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그럼 영화 비하인드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비하인드는 바로 세트장입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산을 저렇게 파낼까 했는데 알고 보니 오픈 세트장이더라고요. 장재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눈이 오는 등 날씨에 따라 바뀔 촬영 환경을 대비하여 오픈 세트장을 지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묘 세트장은 1200평 규모로 부지에 2m가 넘는 흙을 쌓아 올리고 50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옮겨 심는 등 악지 중의 악지를 표현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악령을 유인해내는 나무도 미술팀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터뷰 영상 잠시 보시죠. 실제 이제 산 꼭대기로 가면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서 그냥 정말 그냥 오픈 세트를 지어서 진짜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세팅을 해서 미술팀이 참 잘해주셔서 좀 꽤 리얼하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박지용 조부의 묘, 즉 악지 중의 악지를 세트장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화에서 대놓고 X된 땅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장소는 좀 그렇긴 할 듯. 여하튼 또 하나의 놀라운 점, 극 중에서 묘가 위치한 산은 하나의 공간처럼 그려지는데요. 예를 들면 보국사에서 묘 입구로 향하는 꼬불꼬불한 길도 그렇고 또 박지용 조부의 묘가 묻혀진 어느 깊은 산에 닫혀진 출입구나 묘를 파기 위해 주인공들이 산을 올라가며 여우를 마주치게 되는 비탈길 모두가 다 다른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른 공간을 나누어 촬영한 후 한 공간인 듯 연결시켰는데 CG로 촬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까지 장소를 옮겨다니며 촬영한 것을 보면 정말 영화의 진심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CG로 안 하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감독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고생한 만큼 충분히 나을 것 같아요. 소품 하나하나, 장치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현실성에 좀 많이 집착하려고 했어요. 아,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겠구나. 우리 영화 미술팀, 소품팀 대박이다. 또한 영화를 보면 풍수사인 상덕이 흙을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민식이 먹었던 이 흙은 사실 콩가루와 가작가루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민식 배우도 흙이 달달하니 맛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미술팀이 콩가루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흙을 맛보는 것은 실제로도 풍수사가 명당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풍수사도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데 흙의 맛을 보면서 토양의 느낌을 보고 미네랄 등으로 명당을 가려내는 부류나 물의 방향으로 흉지나 명당을 아는 부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민식 배우는 상덕역이 토양의 질을 알아보는 설정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진짜 명당은 된장 같은 구수한 맛이 나고 음지는 쇠맛이 난다고 하는데 물론 풍수사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는 맞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를테면은 명당이나 좋은 자리는 약간 구수한 맛이 마치 된장처럼,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기운이 흐르는 땅은 쇠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퍼포먼스가 어떤 나름대로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왠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비하인드는 바로 영화의 감독입니다. 장재현 감독은 오컬트 장인으로 유명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오컬트를 즐기진 않지만 섬뜩한 무속 신앙이나 샤머니즘 등의 한국식 오컬트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독의 대표작인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한이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런 류의 작품이나 감독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오컬트 전문 감독으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하튼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본인의 어릴 적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재현 감독은 100년이 넘게 된 관을 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묘를 파는 모습, 관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한 상상 등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또 이번 영화의 제작을 위해 풍수지리사분들과 2년간 가까이 지내며 땅과 가치관에 대해 배웠다는 장재현, 정말 감독님의 장인 정신이나 오컬트 외길 응원합니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그 자기만의 그 장르를 아주 잘 개척해 나가고 있구나. 일단 오컬트 장인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죠. 한 2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이 분들의 특색과 그 다음에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소재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궁금함, 그런 호기심, 언젠가 작품에 한번 담아두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캐릭터와 서사가 아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각본 작업에 꽤나 많이 신경을 썼어요. 현장에서 되게 막힘이 없었던 것 같고, 아, 왜 장인이라고 불리시는지 알겠다. 다음 비하인드는 배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들 연기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한따까리 하는데요. 먼저 젊은 무당 화림 역의 김고은입니다. 굉장히 젊지만 능력이 좋은 무속인이고, 내가 모시는 선생님, 나의 스승? 김고은 배우님의 얼굴에서 되게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카리스마, 날카로움, 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민식 배우는 이번 영화에서 김고은이 굿을 하는 걸 보고 투잡 뛰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김고은의 연기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손짓했어요. 투잡 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정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디테일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 영화 보면서 김고은 배우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굿을 하는 장면에서 숯을 얼굴에 바르는 장면처럼 꽤 소름 돋았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 장면의 의미는 무당이 작두를 타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신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죠. 물론 굿 장면에서 조금 헤드뱅잉을 많이 하길래 요새 굿은 좀 힙하네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여하튼 좋았습니다. 어쨌든 김고은 배우에게는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오컬트 영화이다 보니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김고은이 영화관실에서 홈부르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당시 유해진 배우나 촬영 감독님이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속 자문을 하시는 선생님이 저리 가라고 크게 외치니 다음날부터 모두 몸이 안 아팠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홈부르기를 했던 김고은은 A4 용지 3장 분량의 경문을 외우느라 귀신이 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하림이 이렇게 홈부르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 찍을 때 혜진 선배님이 계속 몸이 으실으실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촬영 감독도 아프고 저희 이제 무속 자문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리 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별로 안 아팠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문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귀신이 왔는지도 몰랐나 봅니다. 다음은 40년 전통의 풍수사 상덕역을 맡은 최민식 배우입니다. 사실 워낙 대배우라 저도 이 형님이 나오면 일단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지관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매장당할 뻔했는데 이번에는 파는 역할이네요. 여하튼 감독마저도 인정한 최민식 배우 비하인드 영상 함께 보시죠. 풍수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최민식 선배님의 얼굴로 그걸 담는 순간 모든 게 다 진짜가 되는 그런 묘한 마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리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부분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심지어 초중반까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죠. 일단 묘바람이라는 소재부터 시작해 연출이 장난 아닙니다. 영화 초반부에 박지용 조부의 묘 이야기부터 묘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감을 쌓아가더니 굿장면부터 박지용 조부 귀신까지 몰입감이 확 고조되죠. 그리고 귀신을 화장하고 첩장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관이 말이죠. 심지어 수직으로 서 있는 비주얼이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손에 땀을 쥐고 이 안에는 어떤 귀신이 있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물론 그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 안에는 오니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오니가 보다 보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물론 화림이 처음 발견하여 창고 밖에 서 있을 때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터는 귀신이 아니고 그냥 구척장신의 일본 사무라이가 되어 있었죠. 갑자기 오컬트에서 크리처물로 바뀌는 느낌? 솔직히 박지용 목이 돌아가며 조부 귀신이 나올 때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는 후반부도 재밌긴 했는데요. 근데 너무 초중반부를 압도적으로 재밌게 봐서 그런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재나 재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 등은 충분히 좋았고 아마 입소문을 타고 꽤 흥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며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